자, 첫 번째 나온 카드는 이제 바보 카드, 네, 광대라고 하죠. 광대. 광대의 모습이거든요. 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은 이 젊은이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한 손에는 장미를 들고 있고 또 어깨는 배낭을 메고 있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로 카드에서 이미지만 봐도 이게 이제 어떤 직관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기 발밑에 그 벼랑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꿈꾸는 그 이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자기 발밑에 위험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친구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의 가장 그 중심적인 그 상징이 지금 말씀드린 이 벼랑과 이 광대의 시선이다. 딱 요거만 음, 딱 그 핵심으로 짚고 가셔도 돼요. 그거만 딱 인지를 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근데 물론 이제 밑에 있는 거를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거는 좋죠. 네, 읽어 보시면서 아, 이게 좀 이런 의미의 그림이구나. 요런 건 이제 보고 가시면 되는데 타로 카드가 이 78장의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가 다양한 이미지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수많은 카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카드들을 보면은 똑같은 풀카드인데, 바보 카드인데, 이게 똑같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카드가 가진 어떤 그 상징, 가장 중요한 상징, 그런 어떤 포즈라든지, 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포즈라든지, 이 벼랑이라든지, 요런 거는 중요한 거는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 이렇게 조금 뭐 세밀한 디테일한 것들은 그냥 없어지거나, 예, 그렇게 변형되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우리는 그냥 가장 중요한 이 카드의 상징, 요거만 이제 일단 기초에서는 훑고 가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카드가 진짜로 의미를 하는 그 가장 깊은 거, 그거만 딱 가지고 가시면은 이 카드를 딱 봤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타로 카드는 상상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거에 매몰돼 가지고 이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 리더들마다 이렇게 다 뭔가 해석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는 거 느끼셨나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 타로가 이 자기 상상력의 확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가지를 뻗어가지고, 이게 뻗어나가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그 가지가 멀어지다 보면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그 핵심으로부터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타로를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틀리고 맞고, 누구의 해석이 맞고 틀리고, 이제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조금은 내가 답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로가 원래 가진 그런 의미가 그렇게 틀에 갇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열려 있기. 이제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열려 있는 것과 관련된 카드가 바로 이 뿔카드입니다. 어떤 자유로움을 상징을 하는 카드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카드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카드가 역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역의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벼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 이상은 높은데, 이 밝은 미래를 향해서 이 배경이 노란색 밝잖아요. 이게 어떤 밝은 어떤 미래를 의미를 하는 건데, 그런 어떤 밝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하늘만 보고 가느라고 그 밑에 있는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곧 떨어질 걸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가는 그런 무모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음, 역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음, 나왔을 때 정의 의미로서는 어떤 자유로움과 뭐 새로운 시작의 어떤 포부, 뭐 모험, 이런 것들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발끝에 어떤 위험을 바로 곧 닥칠 위험을 보지 않는 거. 그런 게 어떤 무모함이라는 키워드와 연관이 되어서 이 카드가 어떤 그런 부정성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제 해석에 있어서는 타로 카드를 해석할 때는
정의 의미로만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흐름 안에서는 그게 어떤 역의 의미가 집어질 때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정하고 역의 의미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역의 의미를 많이 읽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역이라는 것 자체는 부정성이 있죠. 그래서 역의 의미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리딩이 부정적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역의 의미를 좀 많이 섞으면 한 30%좀 섞는다. 예, 전체 흐름에서 좀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타로 상담을 하거나 본인의 타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긍정적인 현실이 창조가 돼요. 네. 그런 것하고 저는 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정의 의미를 좀 많이 읽는 것이. 그래서 타로에는 양면성이 있지만 가능한 긍정성을 좀 더 많이 섞어서 보려고 하고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여기에 정역 말씀드렸고 이제 직업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이 카드를 대표하는 직업이 좀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가들은 그 본인의 현실, 그 경제적인 것, 뭐 현실적인 것 이런 거를 보기보단 자신의 꿈을 향해서, 자신의 이상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카드가 직업적으로 연결되면 좀 연예인, 예술가 예, 이런 분들하고 좀 음, 가장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여기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자영업이라든지 뭐 여행가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고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랫부분에 이제 심화 통찰이라는 부분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바보와 관련돼서 제가 이게 조금 더 이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지나 타로 카드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 심화 통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번 카드와 관련돼서 바보라는 거는 뭐냐. 그래서 내가 뭘 다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보처럼, 예, 바보처럼 모든 환경을 이게 나한테 주어진 어떤 조건들, 어떤 재료들, 예, 이런 거를 다 그냥 끌어안는 거, 아는 체 하지 않는 거. 예, 그것이 바보다. 자, 그렇게 되고요. 바보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법사, 1번 마법사입니다. 자, 이제 이미지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빨간 옷, 빨간 가운을 입고 예, 아주 열정을 상징하는 예, 빨간 옷을 입고 예, 안에는 하얀색 순수함 예, 이런 걸 의미하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하늘과 땅의 어떤 모든 요소를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떤 명령할 수 있다. 내가 지휘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자신감? 요런 거를 나타내는 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테이블이 있어요. 이 마법사의 테이블 위에 타로의 그 네 원소가 다 올려져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은 예, 지팡이 있죠. 예, 완즈 있죠. 그다음에 컵 있고 그다음에 칼 있고 동전 있어요. 예, 네 개의 원소를 자기 테이블에 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손 닿는 곳에 있다. 내가 그걸 집어가지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컵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지 다 모든 것을 우주의 모든 것을 음, 운용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힘을 자기 바로 앞에 자기 바로 테이블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지션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혹은 이 어떤 내담자 질문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자기 능력이 굉장히 극대화된 상태이구나. 혹은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또 이 카드가 어떤 게 있냐면은 외모나 인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굉장히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니까 음, 조금은 남성에게서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예, 예쁜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좀 예쁜 거를 의미할 때는 그러니까 여성을 의미할 때는 뭐 여황제라든지 조금 여성 그림이 나온 것일 때가 많고
그런데 이 매지션이 나올 때는 조금 남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 이제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 성이라는 것도 질문자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어떤 그 질문의 상황에 있어서 이제 남성을 의미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 또 이렇게 못 박아 놓으시면 안 돼요. 이 매지션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내가 여성인데 나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지션이 나왔을 때는 주로 남성으로 읽지만 이제 여성일 수도 있다. 이제 요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능력을 쓸 수 있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쓸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 머리도 뛰어나고 머리도 비상도 하고 또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인기도 많겠죠. 인기도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 카드를 이제 의미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미꽃도 있고 여기 백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미하고 백합은 또 계속 그 이 타로 카드에서 나오는 요소라서 이건 좀 보고 가시면 좋은데 이 백합이라는 것은 하얗잖아요. 하얀 거는 순수함, 뭔가 순결한 거. 예, 요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붉은 장미는 좀 반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은 어떤 욕망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예, 요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같이 있잖아요. 타로의 내 원소가, 우주의 내 원소가 이 사람의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이 상반되는 그 열정과 순수라는 이 두 가지 다른 의미의 것도 이 사람의 카드 안에는 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떨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어떨 때는 열정적이고, 요런 그 두 가지 면모를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징이 이건 또 안 보고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머리 위에 마법사 위에 이렇게 메비우스 띠가 있어요. 네. 팔자, 옆으로 누운 팔자. 예, 요거는 무한대 기호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사람의 무한한 능력, 힘, 네, 요거를 의미를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딱 봤을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이 사람의 테이블 위에 있다. 요것도 한번 이 사람의 의미로서 가져가시면 되고, 요거 메비우스의 띠도 이 사람의 무한대한 능력, 무한한 능력, 요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카드는 좀 부정적인 게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어떤 약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은, 자기가, 1등이다. 제 맨 위에 있다. 이런 것에 너무 좀 자만심에 도취가 돼가지고 조금은 무시를 한다라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를 한다라든지, 그 힘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라든지, 예, 요런 어떤 약점, 단점, 부정성, 예, 요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능력을 좀 과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전 타로 리딩에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타로로는 이제 연애운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카드가 나오면은 좀 바람둥이? 예, 바람둥이 의미할 때 또 많이 나옵니다. 예, 능력이 있고. 일단 잘생긴 사람한테 이 카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어떤 내담자가 이제 여성이라고 했을 때, 뭐 여성이 좋아하는 상대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에 대해서 물어봤다. 근데 이 매지션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그 남자분이 좀 굉장히 잘생겼고 조금은 그런 면으로 인해서 그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예, 그런 좀 경향이 있을 수 음. 있다라는 거를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카드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음. 자,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한 것은 여기도 이제 뭐 요거 협상가라든지 뭐 과학자, 네, 화가, 컨설턴트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마법사 카드는 똑똑한 사람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똑똑함, 예, 지식, 재주, 잘생긴 외모, 재력 막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다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그 에너지를 자연에서 모아준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지혜롭게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지혜가 열려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힘을 좀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예, 그런 메시지를 주는 카드의 통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는 항상 내가 가장 옳다는 그런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 타로 상담 사례로 이제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직장인이 있어요. 직장인데 이게 이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뭐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하고 동료들한테도 막 인정을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막 심각한 어떤 고민을 안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팀원들이 자기의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항상 나는 틀리지 않고 내 방식이 효율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내 능력에 대한 어떤 과신, 네,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옳다고 좀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팀원들에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약간 독선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 예, 그래서 항상 이 마법사 카드가 나올 때는 그 자신이 가진 힘을 모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상기시켜주는 카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이제 여사제, 고위 여사제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보시면은, 이미지를 먼저 보시면은, 이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위 여사제죠. 그래서 수녀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표정이 어때요? 네, 표정이 굉장히 좀 차갑게 좀 보이시지 않나요? 자기 안에 내면에 좀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이게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좀 고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의 이 색조 자체가 어떤 하얀색, 파란색, 좀 까만색, 요게 주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들이 좀 차가운 색깔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에게서 좀 나타나는 카드이고, 그리고 이게 여사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정신적인 영역, 영혼 이런 거를 다루는 분들에게서도 이 카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가르칠 때도 예, 그분들에게서도 이제 요 카드가 좀 많이 나오고 뭐 사주를 보시는 분들에게서도 이제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부분하고 좀 관련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서도 좀 많이 나오는 카드이고 또 상황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흑과 백의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간이 없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야. 이렇게 흑과 백이라는 그 흑백 논리로 이렇게 좀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이 흑과 백의 기둥이 의미하는 거.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가 이게 양쪽에 딱 아주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간이 없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잣대, 그런 기준, 이게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것도 이거 이제 토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책을 들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높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거를 딱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죠. 그 어떤 가르침, 예, 요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걸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판단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지식이 높은 사람에게서도 좀 나오는 카드이고, 그리고 어떤 자기 분별, 그 냉철함, 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할 수도 있는 예, 고러한 도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이제 실제 이제 상담에서
어떤 의미로 또 많이 나오면, 많이 해석될 수 있냐면은 그 어떤 은밀함, 감추고 있다라는 의미로서도 좀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좀 약간 음침한 얼굴이잖아요. 뭔가 이게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약간은 그 사주로 따지면은 약간 화개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면에는 굉장히 뭔가 풍요롭고 꽉 차 있어요.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게 싹 덮고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 그게 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약간 감추는 성향이, 은은한 매력을 풍기는, 예, 그런 사람이 여사제다. 네, 사주로는 이제 화개살의 카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음, 하시면은 좀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요 카드는 이제 그런 지금 정의 의미, 역의 의미를 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의 의미로서는 이게 뭔가 직관력, 영감,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파악이 영적으로 딱 이게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정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역의 의미로서는 이제 뭔가 이제 숨기는 것 같은 은밀한,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 그런 어떤 부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분별심이 좀 강하기 때문에 흑과 백으로 딱 나누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분별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적인 면으로는 종교 관련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종교나 상담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하고 좀 연관이 된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심화 통찰 부분에서는 이제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 여사제는 까칠하고 이제 날카로운 사람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까칠하고 이게 날카롭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고지식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날같이 딱 그것밖에 모른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답이라는 거는요. 음, 칼 같은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칼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의 폭을 넓혀야지 우리가 조금 세상을 편안하고 이렇게 감싸면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여사제 카드는 그렇게 좀 폭이 좁아서 그만큼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진짜 오만상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상에 맞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로를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타로에서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담을 할 때나 어떤 타로를 통해서 내 통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답을 맞는 답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지 이게 딱 타로에 딱 답이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답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정화시키면은 안 된다라는 거. 예, 답이 계속 변한다라는 거. 예, 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카드라는 의미로서 지금 이 수시마 통찰 내용에 적어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 여왕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여왕제의 포즈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네,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있는데, 빨간 의자가 있는데 굉장히 좀 비스듬하게 좀 앉아 있고요. 그리고 옷이 아주 치렁치렁해요. 그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느슨하다는 거죠, 일단. 느슨하다는 거는 여유롭다라는 거거든요. 여유는 음, 어디에서 오느냐? 풍요에서 옵니다. 가진 게 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황제는요, 지금 여기 밑에 여기 밀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예, 밀이 아주 노랗게 익었죠. 이게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를 하고요. 음,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미의 여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여황제는 미의 여신이다. 가진 게 어떤 쪽으로 맞냐면은 일단은 그 외모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풍성하고 풍만한 예, 그런 이제 신체를 가진.
이렇게 막, 아주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굉장히 그 풍만한 우리가 흔히 이제 굉장히 여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미의 여신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왕제가 딱 나왔을 때. 그래서 어떤 미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풍요롭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게 봉을 들고 있는데 이게 딱 그 위로 딱 들고 있잖아요. 이런 포즈를 한 카드의 이미지들이 몇몇이 있거든요. 몇 장 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봉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 음, 이 사람의 어떤 권력이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권력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고, 타고난 그런 어떤 외모,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여황제는 그런 우아함, 뭔가 좀 평화로움, 여유, 풍요로움, 평온함, 이런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드의 지금 전반적인 색도 굉장히 좀 밝은 색들이 많죠. 뭐 노란색, 빨간색, 여기 또 이렇게 미래 색깔도 밝고 따뜻한 색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의 어떤 색상, 이게 카드의 이미지의 어떤 전반적인 그 색상도 딱 우리가 카드를 봤을 때 그 해석을 할 때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읽을 때 지금 이 카드에 여러 음, 가지 상징과 이미지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질문에서 어떤 상황에서 타로 카드를 딱 펼쳤을 때 딱 그 눈에 띄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이제 여왕제 카드가 나왔는데 어떤 날은 이 공을 들고 있는 손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의 상황에 있어서 그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직감처럼 이게 나에게 좀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가 그 질문의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는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뭐가 먼저 띄느냐. 느슨한 포즈가 딱 먼저 눈에 띈다. 그러면 아, 이게 여유롭구나. 여유라는 키워드가 먼저 이게 머릿속에 탁 이렇게 음, 전구가 이렇게 불이 밝혀지듯이 이렇게 띵 하고 이제 온다. 음, 그걸 딱 캐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음, 뭔가 이 사람의 상황에서 뭐 여유가 필요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신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움과 다산, 여유,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거를 상징하는 카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정성이 있겠죠. 역방향의 의미. 그래서 아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허영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치장하느라고 계속 그 자신의 풍요를 마음껏 쓰는 약간 허영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약간 절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해심이 없는 감정의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사람이 이렇게 느슨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임신한 모습으로 표현한 카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로 덱에서 이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 덱 말고 다른 좀 약간 변형된 타로 덱에서 이 여왕제 카드를 묘사를 할 때 이게 임신한 모습으로 그 아이가 이제 이게 약간 그 투사된 것처럼 이게 아이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뭔가 임신이라는 키워드하고도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음, 때, 뭐, 임신하실 건가 봐요? 아니면 뭐, 임신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임신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임신과 관련된 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카드는 이제 심화 통찰을 보면은 여성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황제는 그 여성성에 있어서 거의 이제 끝판왕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성이라는 그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성이 가진 어떤 특징, 장점, 남성이 가지지 못한 면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섬세함, 여성이 가진 섬세함, 부드러움,
요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지적인, 우리 사회에서 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부여받은 건데,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런 여성이 고유하게 가진 그 능력, 섬세함과 어떤 부드러움, 그런 것이 진짜 여성이 가진 장점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사회에서 그늘진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느라고 이게 남성들이 이 사회를 일궈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빠진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늘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사회에 곳곳에. 근데 그런 그늘진 곳을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고, 그 빠진 부분을 채웠을 때 비로소 이제 세상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이 나서야 될 때이고, 그것이 여성 상위 시대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이제 황제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황제 카드 딱 이미지 보시면은 어떠세요? 표정이 일단 어떤 것 같으세요? 권위적이죠, 권위적. 예, 자기가 이제 왕이다 이거예요. 이제 여황제를 봤는데, 이 사람은, 여황제는 느슨하게 있는데, 이 황제는 그 네모난 틀, 아주 돌 의자 딱딱한, 네모난 틀에 딱딱한 돌 의자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고 권위적인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이 얼굴에서도 보시면은 좀 굳어 있는 느낌이고, 약간은 좀 불안하게 지금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사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 자신의 어떤 권위, 권력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누군가 역적이 돼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생명을 위협하고 이제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 황제라는 자리가. 그래서 그 적을 경계하는 눈빛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어떤 경계와 불안의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이제 아주 단단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봉을 딱 꽉 잡고 있는데, 자신에게 이게 뭔가 잡고 있다라는 거는 자신에게 힘이 있다라는 거, 주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어, 굉장히 꽉 잡고 있죠. 이게 놓칠세라. 네, 요거를 누군가 채갈세라. 불안함. 이런 것이 함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카드를 어떤 것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생각하시면 쉽냐면, 우리 베이비 부머 이전의 아버지 세대, 뭐 베이비 부머 세대일 수도 있고, 조금은 우리네 아버지들의 어떤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윗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 이런 쪽의 어떤 인물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어떤 키워드들, 자존심, 고집, 불통, 하고도 연관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에서 이게 인물이 딱 나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뒤에 코트 카드에 보면 이제 왕, 여왕, 각 요소마다 왕, 여왕, 시종, 기사 이렇게 네 계급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읽기는 하는데, 이 메이저 카드에서도 이렇게 좀 인물이 나와 있을 때는 그 해석을 할 때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있어서 그 내담자의 어떤 관련된 그 인물을 상징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이 카드가 가진 키워드만 가지고 해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자존심이 강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네,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인물을 상징할 수도 있고, 어떤 그 형용사로서, 예, 뭐 고집이 센, 자기 주장만 하는,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로 카드에서는 이제 그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타로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흐름 안에서. 어떤 때는 어떤 특정 인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인물이 아니라 그냥 어느 에너지 자체로 읽을 때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고정된 직업을 좀 의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고위 간부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뭐 이게 국가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심화 통찰 부분 요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 자, 오늘날 우리 이제 보면은 다들 되게 자존심이라는 거를 굉장히 저는 강력하게 다들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그게 바꿔 말하면은 각자의 힘이 그렇게 좀 세다. 저는 좀 이렇게 느끼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각자가 가진 그 힘이라는 게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황제 카드가 그 자존심과 딱 키워드를 연결시키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게 맞출 수 있는 카드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다. 자존심 이꼴 황제. 약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심, 권위의식,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조금 부정성이 있잖아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를 아끼는 마음이고, 그런 어떤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도 있는데, 자존심만 세기만 하면은 그게 약간은 그 벽을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고집이 돼가지고, 약간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삶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화 통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해주려고 노력해서 다가가게 되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마워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마워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는 그 에너지를 내가 받으면 그때 뭐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자존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가 필요할지를 더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걸 해주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좀 삶이 유연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황제처럼 이렇게 막 누가 나를 또 해칠까, 뭐 내 자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라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면 자존감이 생겨서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카드가 좋게 풀리면 이제 멘토가 될 수가 있고 조금 이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신만 알게 되는 이제 고집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카드다.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실전에서 이제 나올 때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황제 카드가 예를 들어서 연애운에서 좀 나온다. 그랬을 때 그거는 좀 부정성으로 좀 많이 읽어요. 자존심을 부리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리되지 않으려고 먼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자존심을 부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이게 카드가 부정성하고 긍정성이 있지만은 약간은 이 부정적으로 조금 더 많이 읽히는 게 좀 황제 카드다. 저는 좀 그렇게 음, 좀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긍정적으로는 좀 단단하고 안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부정적으로는 좀 자존심을 부리게 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카드가 황제 카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5번 교황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황 카드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아주 높은 관을 쓰고 있는 교황의 모습입니다.
여사제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사제입니다. 이 교회의 사제인데, 우리 그 옛날 일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황이었나요? 그래서 검은 소하고 흰 소하고 누가 틀렸냐, 이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랑 좀 연결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두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의 문양이 달라요. 한 사람은 백합의 옷을 입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붉은 장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거 아까 마법사, 거기에서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열정적인 장미꽃 옷을 입고 있고, 이 사람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색의 백합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황 앞에 와서 누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판단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황이 지금 그 가운데서 이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 카드는 중재를 해준다. 중재해준다. 뭐 화해를 시켜준다. 요런 의미를 가지는 카드예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중재를 해주는 거, 뭐 중개업, 부동산 요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카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황청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카드가 만들어지던 이 당시의 시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제 교황청이었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왕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힘을.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돼서 뭔가 이제 큰 기관을 의미할 때도 이 카드가 이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사실은 큰 기관, 뭐 중재, 이게 갑자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 카드는 조금은 읽기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너무 이렇게 음, 가지가 좀 크게 뻗어 나가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카드인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읽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감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황은 이제 그런 어떤 중재한다라는 의미, 두 사람 음, 서로 다른 사람을 중재한다, 혹은 뭐 음, 큰 기관, 그리고 요게 또 어떤 결혼이라는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 카드를 읽으면서 카드를 계속 리딩을 하면서 그런 키워드들이 어 이게 적용이 되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떤 교재에도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환 카드가 어떤 이제 타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교환 카드가 나와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연애 상담을 이제 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이 카드가 나와서 그분이 결혼을 하신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 결혼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결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조금 그거를 말하기를 이제 꺼려 하셨는데, 카드를 통해서 이제 그게 딱 나와가지고, 어, 이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로 리딩을 하면서, 이게 결혼이라는 의미에서도 좀 나온다라는 거 크게 읽혀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렇게 좀 다양하게 얘는 좀 이 카드는 의미들이 읽히는 카드예요. 큰 기관, 결혼, 뭐 중재, 화해를 하다 아니면 지금 이게 또 어떤 뭐 오래된 것, 전통 뭐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의미를 가진 교황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런 정방향으로는 뭔가 이제 가르침, 교육 이런 면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로 덱에서는 이 교황 카드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것도 있어요. 부엉이가 책을 읽어주는. 그러니까 책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교육, 지식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가르침이나 뭐 교육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어떤 중개를 하는 부분, 중매자 이런 것도 연관이 있고.
예, 법과 전통을 지키는 예,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고, 근데 이제 역으로 읽자고 한다면은 뭔가 독단적인 거, 예, 독선적인 거, 예, 이런 거하고도 그 연관이 있습니다. 네, 종교 관련된 거, 네, 이런 직업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심화 통찰 부분, 요거는 이제 영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풀어놓은 부분이에요. 이 교환 카드가 어떤 신성함, 영적인 것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적인 게 뭘까? 네, 영감이라는 게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아이고, 예.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거는 뭐냐? 예술가만 영감을 받는 거냐? 이게 아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중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음, 이제 깨를 볶는다라고 해볼게요. 깨를 볶고 있는데, 아, 그게 막 점점 볶아지면서 색도 약간 예쁘게 갈색으로 변하고, 막 냄새도 너무너무 고소하고, 그래서 아주 딱 알맞게 잘 볶아질 때까지 내가 그거를 막 집중해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볶았고, 그거를 딱 볶아냈을 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짧은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우리는 이제 몰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몰입의 순간이 우리가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신성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순간들을 자꾸 자꾸 만들어낼수록 그런 몰입의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우리는 굉장히 맑아지고 신성해진다. 그런 의미, 예, 그런 의미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성해지면, 맑아지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그렇게 평화로워지고 신성해졌을 때 누군가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졌을 때. 우리 자신이 평화로워지고 뭔가 신성해졌을 때 그 중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하려는 게 일단 타로를 배우시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써 먹게 되잖아요. 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이제 내 자신에게 할 수도 있지만은 친구 거를 봐줄 수도 있고 엄마 거를 봐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봐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 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 힘을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뭔가 계속 내가 어떤 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정화되고 맑아지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중재해 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거와 관련된 것이 교환 카드입니다. 중재할 수 있는 사람, 예, 누군가를 예,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예, 가운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교환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인 카드 이제 보실게요. 음, 요 카드는 딱 보시면은 이제 이게 남녀가 뭐 벌거벗고 있구나 이 이미지가 딱 눈에 들어오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 천사가 있다 이것도 보실 수 있고 이게 뭔가 이미지가 좀 굉장히 좀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이게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은 지금 이 하와를, 여성을 보고 있죠. 예. 약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네가 사과 먹으라고 했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여성은 둘이 마주보고 있지 않아요. 이게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예, 천사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연인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랑의 카드, 뭔가 이제 막 연애와 관련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읽기도 하는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시선이 엇갈린다. 예,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남성은 여성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 여성은 이런 천사, 하늘, 천상의 에너지하고 좀 닿아 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결국은 어떤 그 상위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을 통해야만 된다. 좀 이런 의미도 조금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뒤에 이제 민둥산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민둥산 이런 거는 뭐 어떤 성기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카드가 이제 나왔을 때는 뭐 사랑하고 좀 관련이 좀 깊겠죠. 제일 깊은 거는 이제 사랑과 관련된 것이고 근데 사랑 중에서도 약간 쾌락적인 거, 그러니까 성적인 사랑, 어떤 감정적인 사랑, 어, 사랑의 시작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 예, 어떤 유혹적인 것들, 육체적인, 성적인, 요런 에너지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도 이제 이 카드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또 부정적으로는 그렇게 좀 서로가 어떤 육체적인 면만을 좀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서로의 어떤 시선이 맞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어떤 부정성, 예, 이런 것도 예, 있는 카드입니다. 음. 그래서 요 카드를 조금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깊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을 한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러버스 카드가 나왔을 때 무조건 뭔가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진짜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욕심이 이게 왜 사랑을 했는데 왜 아픈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사랑했으면은 이게 아플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로 사랑을 했으면 그거는 사랑으로 쭉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뭔가 아프고 깨지고 힘들다라는 거는 거기서 내가 욕심을 냈다라든지 아니면 뭐 집착을 했다라든지 그렇게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으로 예, 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랑 카드를 굉장히 저는 좀 의미 깊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사랑에 대한 연구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공지나 타로잖아요. 제가 이름이. 근데 처음에 이 채널을 만들 때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사랑 백신 타로를 만들었었거든요. 이름이 사랑 백신 타로였어요. 그래서 사랑을 좀 제대로 하는 법을 제가 이제 타로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조금 제가 아는 거를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아픈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채널을 만들게 됐었거든요. 사랑 백신 타로라는 거를.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인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정법 강의라는 거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 만난 그 그 강의가 굉장히 이제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정치, 철학, 뭐 국제 정치, 뭐 우주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랑이라는 그 딱 검색으로 딱 그 강의를 접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딱 깼던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아팠던 게 이제 사랑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욕심내고 막 집착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팠고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 뒤로부터 막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타로까지도 그 사랑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 지금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계속 채널 운영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타로 상담을 만약에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연애 상담도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담을 할 때 그 사랑이 진짜 뭔지 욕심이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음.